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실버 생활, 저는 실버 손녀예요. 안녕하세요. 덕수궁에 나와 있어요. 실버 손녀와 함께 오늘 덕수궁 데이트 하실 분은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저와 함께 덕수궁 구경하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실버 손녀가 덕수궁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덕수궁의 대안문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대안문 정문이죠. 덕수궁의 정문을 통과해서 대안문을 뒤로 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수궁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오늘 덕수궁을 온다고 해서 덕수궁을 조금 따로 공부했어요. 어떤 곳을 가볼까? 덕수궁이 어떤 곳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종을 함께 찾아보는 고종찾기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덕수궁에서 고종찾기, 저 실버 손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대안문 정문이죠. 대안문을 지나서 첫 번째 고종의 흔적을 찾는 곳은 바로 함령전이에요. 함령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덕수궁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면서 원래는 주궁으로 경복궁에 있다가 아관파천을 당하고 덕수궁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면서 고종의 호인 덕수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덕수궁으로 변경됐어요. 원래는 경운궁, 네, 경운궁이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한국의 관광지 1, 2위를 항상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서울의 5대 궁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 그리고 이 경운궁이었던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 중에 오늘은 대한제국의 역사를 담은 고종의 흔적을 찾아서 덕수궁에서 고종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문 대안문을 지나서 오른쪽에 바로 위치한 함령전을 갈 거예요. 지금 거의 함령전 앞에 다가왔는데요. 바로 입구를 지나자마자 함령전이 오른쪽에 있네요. 자, 함령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좀 다 담기에는 굉장히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이곳이 바로 대안문을 지나서 바로 나오는 함령전, 고종의 주 거치, 침전이었던 곳이죠. 그러면 이 함령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조금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함령전, 고종이 거처하던 침전으로 1919년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네, 제가 바로 첫 번째로 함령전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 함령전이 고종의 주 침실인 동시에 바로 이곳에서 고종이 승하하셨죠. 근데 1919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해잖아요. 함령전이 더 저한테 좀 가보고 싶고 고종 찾기의 첫 번째 장소였던 이유가 바로 고종의 승하와 함께 시작된 3.1운동의 시작점을 알리는 곳이 바로 이곳 함령전입니다. 물론 고종이 승하하고 대한제국의 국호가 상실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온 국민이 고종의 승하를 슬퍼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시발점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함령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령전 안에 들어와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니키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토니킴. 안녕하세요. 오보열님도 들어오셨네요. 지금 앞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함령전의 전경이에요. 함령전에 들어오면 고종이 주로 생활을 했던 함령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는 저 앞에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함령전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곳이 함령전에 되어 있는 전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가 동양적인 건물에 쌍드리제가 있어요. 쌍드리제가 있어서 동서양의 만남을 우리 옛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점검 차원에서 함령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관리인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보수공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라이브의 묘미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함령전은 목조 건물인데요. 이 목조 건물 속에 이렇게 쌍드리제가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안쪽으로 아마 고종이 머무르셨던 방일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주 침거를 하셨으니까 요 양쪽으로 고종이 머무르셨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방과 앉아 계셨다면 아마 저기 앉아 계셨겠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서양 양식의 쌍드리제 가 함께 있는 함령전의 모습이었어요. 이곳이 제가 고종 찾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오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고종 찾기, 고종의 발자취를 찾아보려면 주 생활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종이 이런 곳에서 생활하셨고 또 생을 마감했고 한 장소로 창년전을 한번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고종 승하와 함께 시작된 3.1운동, 우리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텐데 바로 그 시작점이 이곳 창녕전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찬 장소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감동의 벅찬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고종의 발자취를 찾아서 중명전으로 갑니다. 네, 중명전은 꼭 알아야 할 장소가 돼요. 왜냐, 중명전에서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고종이 을사늑약을 맺지 않으려고 거의 회피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당히 노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고종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요.
조약이 아니라 늑약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약은 양 국가 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맺는 것이 바로 조약이고, 늑약은 강제성을 조금 띠는 상황이 늑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을사조약은 거의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종의 그 도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조약을 늑약이라고 정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은 을사조약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강지선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실버손녀가 덕수궁에 나와 있어요. 덕수궁에서 고종찾기 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모습을 한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명전으로 가는 길에 아마 이곳에서 덕수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을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가 어느 곳인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네, 너무 유명하죠? 밤이 되면 불이 켜지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석조전입니다. 이 석조전이 또 유명한 이유는 서양 양식의, 우리나라 궁 안에 있는 서양 양식의 건물이잖아요. 이곳에서 이제 고종이 외국인 사신이라든지 외국 국빈을 맞이할 때 이곳에서 파티나 연회를 벌였다고 해요. 최강철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최강철님, 덕수궁에 나왔습니다. 덕수궁에 나와서 고종의 발자취를 밟아보고 있어요. 저 위로, 석조전 위로 저 꽃 모양 보이시죠? 저게 바로 오얏 문양이잖아요. 그래서 오얏꽃은 자두꽃의 순 우리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씨 왕가를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문양으로 대한제국을 건립할 때 이 오얏 문양을 대한제국의 문양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얏 무늬가 있다는 거는 대한제국의 건물이라는 뜻이겠죠. 자, 저 실버 소녀도 이렇게 짠, 실버 소녀가 여기 있습니다. 최가정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석조전은 이제 이 덕수궁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이곳에서 많은 국빈과 사신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고종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해외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쇄국주의와 개방주의가 충돌했을 때 그 중심에서 바로 고종이 있었는데요. 이런 건물 양식을 보면 고종의 성격 그리고 취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성란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실버손녀가 덕수궁에 왔습니다. 지금 덕수궁에서 김봉옥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실버손녀가 덕수궁에서 지금 고종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함께 시청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석조전, 뒤로 보이는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을 지나서 중명전으로 가고 있어요. 중명전은 조금 걸어야 돼요. 그래서 중명전을 가는 동안 이제 제가 고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종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제국이라는 우리 조선의 새로운 이름이었는데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그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고종, 순종을 맞이하면서 이제 조선의
역사가, 왕조의 역사가 끝났죠.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덕수궁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 제 뒤로 굉장히 큰 나무가 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은행나무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은행나무인데 그 크기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도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잠시만요. 중명전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볼게요. 이곳은 그 석조전 앞에 있는 분수대예요. 근데 아마 이곳에서 석조전에 불이 밝혀지고 아무래도 고종이 여기서 연회를 즐겼겠죠? 이런 정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또 바로 이곳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덕수궁에 와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쵸? 저도 어렸을 때 견학처럼 수학여행처럼 들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커서 역사를 다시 알고 또 본 곳은 또 다르더라고요. 석조전을 다시 한번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준명전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준명전 가는 길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요 계단 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김호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호식님. 저는 덕수궁에서 고종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고종찾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종의 거취 장이었던 고종이 승하하셨던 함령전을 갔었고요. 그리고 고종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석조전 오얀문양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준명전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준명전을 가려면 안녕하세요, 김호식님. 고종님 찾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명전 가는 길라고 보이고 있네요. 준명전 가려면 여기로 가면 돼요. 다시 갔다 들어와도 되죠? 안 돼요? 아, 또 좋은 정보가 하나 생겼어요. 그 준명전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준명전은 한번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안 된대요. 정문에서 중명전을 따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중명전을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저는 지금 고종의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돌담길이 쭉 보이잖아요. 이제 이곳이 덕수궁 돌담. 네, 보이시나요? 네, 김호식님 맞아요. 주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네요. 저도 중명전을 한 번도 찾아서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명전이 정문에서 따로 가야 하는 곳인 줄 몰랐어요. 네. 지금 그래서 고종찾기 마지막
장소가 되겠죠. 고종 찾기 첫 번째서는 이제 함령전 갔었다가 그다음에 석조전 석조전 갔다가 중명전은 잠시 후 2부에서 한번 가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고종의 길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고종의 길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제 옆으로는 덕수궁 돌담길을 쭉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공사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제 앞으로 덕수궁 고종의 길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 표지판이 고종의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가 고종의 길인가요? 이 안쪽. 아, 이 안쪽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표지판이 이렇게 있고요. 고종의 길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런데 고종의 길이 이제 아관파천 김호식님 프로 아나운서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지금 이제 드디어 고종의 길 앞에 제가 서 있어요. 네, 문 안으로 길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네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런 억압을 피해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가는 길이었잖아요. 네, 그 곳이었기 때문에 역시 고종은 이 길을 가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은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아마 고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 120m? 네, 1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종의 길 벽 쪽으로는 역사의 흔적들을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고종의 길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의 네, 돌담길입니다. 고종 찾기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선생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고종 찾기 하고 있는 실버손녀예요. 고종의 마지막 발자취를 찾아서 고종의 길로 왔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자, 김서빈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빈님. 저는 덕수궁에서 고종 찾기, 고종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하고 있어요. 자, 고종의 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고종의 길이에요. 고종의 길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정동공원과 러시아 공사관에 이어지는 120m의 길입니다. 1896년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을 오갈 때 사용된 길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일본의 억압을 피해 일본이 그러니까 시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아마 러시아 대사관으로 러시아 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피신 가는 길이죠. 이충원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덕수궁에서 고종의 발자취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이
아간파천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아간파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종의 길에 들어와 있어요.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을 가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일제에 맞서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황태자와 함께 이 길을 택했던 고종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저 문이 이제 고종의 길 끝을 알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참 길이 너무 예뻐서 더 슬픈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예쁜 돌담길을 고종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갔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는 참 의미가 깊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보수 작업도 있었고 했지만 이 자리 이곳에서 고종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잖아요. 박지일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덕수궁에서 고종의 발자취 찾아서 지금 왕의 길, 킹스로드, 아간파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려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의 국모를 시해하고 또 왕을 위협하는 그런 장소에 지금 제가 와 있잖아요. 아무래도 고종은 자신의 그냥 한 목숨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까지 위험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뒤로 고종의 길이 쫙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길일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길이어서 자꾸 카메라를 비추게 되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고종은 아간파천을 하셨죠.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자연히 일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의지를 상실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덕수궁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조선의 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의 궁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은경님, 고종의 길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서 더 마음이 아플 정도로 돌담길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저 실버손녀와 함께 고종의 길 한번 같이 다녀와 보셨어요. 어떠세요? 대한문,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을 지나서 고종의 침실이자 고종이 승하하셨던 첫 번째 함령전, 함령전을 지나고 또 덕수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양 양식이 있었던 석조전을 지났고요. 그리고 중명전은 정문에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의 마지막 이제 발걸음이 느껴지는 거의 덕수궁 끝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종의 길까지 와봤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자유 개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종의 길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저와 고종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고종과 닮은 실버손녀, 어떤 점일까요? 한번 맞춰보셔도 좋고요. 잠시 후 라이브도 저 실버손녀와 함께해도 좋으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고종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고종 찾기 재밌으셨어요? 그리고 또 잠시 뒤 두 번째 라이브에서는요, 나와 닮은 고종의 공통점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 점을 또 저와 함께 덕수궁에서 함께 라이브로 데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라이브를 마치고 두 번째 라이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